자, 오늘 꼬막 요리 준비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꼬막을 배웠는데 꼬막은 해감이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얘가 이제 뻘에서 살잖아요. 예, 이제 예. 뻘을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떻게 해감하는지. 자, 뭘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먼저요, 이거 깨끗이 네. 찬물에다가 한 서너 번 씻었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 팍팍팍. 받아가지고 계속 바닥바닥 씻으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물 헹궈가지고 네. 한 서너 번 정도 깨끗이 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껍질이 좀 깨끗하죠. 일단 큰 불순물을 좀 제거를 했죠. 예. 그리고 물에다가야 한 그 소금물의 농도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이 한 바닷물의 농도. 예, 바닷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가 아니라. 네. 자, 그다음에 식초. 아, 식초가 들어가는군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깨끗이 씻어놓은 거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테인리스, 저 숟가락에 있는 스테인리스가 예. 이게 이물질, 이 안에 있는 뻘을 빨리 토하게 해요. 해감을 좀 속도를 예. 높여주는군요. 식초에 있는 유기산도, 그 향 때문에 예. 이게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빨리 토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요,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기 전에. 예. 왜 그러냐면 얘가 뻘에서 살잖아요. 예. 컴컴한 곳에 살잖아요. 그 안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너무 환하잖아. 부끄럽잖아. 아. 그러니까 입을 안 벌려요. 입을 벌려다가 밝아지면 이렇게 닫고. 어우, 너무 닫고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닫아서 냉장고에. 그죠? 요즘같이 차가울 때는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제 꼬막이 없지만 네. 그래도 너무 난방이 잘 돼 있는 겨울이어도 방 안에 요즘 이렇게 중앙난방이 돼가지고 덥잖아요. 맞아요. 그게 차라리 베란다, 뒷베란다 좀 차가운 곳에다가 네, 시원한 놔주시면 곳에. 시원한 곳에다 놔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조개 요리를 요즘 이제 가끔 시작하는데 네. 모시조개 같은 거 이렇게 자기 전에 해감해놓고 다음 날 먹기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막 10시간, 12시간 되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은 네. 맛있는 국물이 너무 빠지겠죠. 저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예,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예. 아니군요. 근데 이제 방법은 어두컴컴하게 해야지 모시조개를 그냥 위에다 뚜껑 열어가지고 해주시면 12시간 해도 토해내지 않을 수가 있죠. 해감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닫아서 어둡게 보관하면서 예. 짧은 시간에 길지 예. 않게. 아우, 정말 그 요리를 위한 팁은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요리 팁을 보여주실지 임효숙표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꼬막 무침과 꼬막 비빔밥. 비싼 요리 두 가지 준비하셨는데 뭐부터 준비해 볼까요? 꼬막 무침부터 먼저. 예, 무침부터. 예. 자, 꼬막은요. 예. 지금 이제 그 해감 시켰잖아요. 해감한 꼬막. 예. 그럼 해감한 이 안에 많이 토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물이 이제 끓으면 지금 준비할게요. 이때 우리가 데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게 청양고추 조금 매콤하게. 저는 지금 청양고추 생것을 넣는데 그냥 마른 고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예, 매운 거. 여기다가 그다음에 소금, 청주. 청주 없으시면 소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끓으면은요. 넣고요. 네. 한 방향으로. 언제까지 또 삶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삶아버리면 질겨질 수가 있어요. 맛있는 국물도 빠지고. 그러면 이 꼬막 양의 한 반 정도 입을 반 벌린다, 벌리면요. 조금씩. 예, 그러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데쳐버리면 맛있는 국물도 빠지고 꼬막살이 너무 질겨지게 됩니다. 이 돌리는 이유는 뭔가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꼬막살이 한쪽 면에 붙으라고. 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이게 이쪽도 붙고 저쪽도 붙고 그러면 손실량이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그죠? 입에 들어오는 느낌도 안 좋고. 네. 아.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방향으로 저 이제 한 방향 이쪽으로 돌렸으면 계속 이쪽으로 하시면 되는 이쪽으로 거지. 하면 되고.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팔 아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한 방향으로. 네. 이제 벌리기 시작하죠. 네. 아, 벌써 이 조개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다 벌릴 때까지 하면은 너무 많이 질겨진 거예요. 요즘은 꼬막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꼬막이 겨울에 살이 막 꽉 차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해물은 겨울이 제일 맛있잖아요. 맞아요. 꼬막은 또 전문점 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죠. 집에서 해 먹으면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꼬막 비빔밥을 근데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음식도 참 많이 유행해요. 유행에 예. 민감한 것 같아요. 뭐가 막 유행, 안동 찜닭 유행할 때는 안동 찜닭집이 한 집 걸로 한 집 있고 막 그러더니 그죠? 부대찌개 막 유행할 때는 부대찌개집이 많고 그러던데. 오, 좀 버린다 이제. 그러면서 아직 덜 토해낸 뻘을 갖다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꺼내기도 네. 빼내기도 하죠. 이 국물은 안 쓰는 거죠? 아 국물 안 쓰는 거죠. 국물도 시원할 텐데 아깝다. 반 정도 이게 입을 벌려지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저은 꼬막 반 정도 벌리면 건져줍니다. 건져서 이제 식혀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꼬막은 어우, 맛있네. 무쳐서 먹고 비벼서도 먹고 그냥 데쳐가지고 바로 까서도 먹잖아요. 예. 그죠? 꼬막은 그 감칠맛이 너무 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좀 뜨거우니까 좀 식혀주세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친 꼬막을 식히면 네. 이렇게 또 준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꼬막이요. 까는 방법이요. 우리 예. 동아 씨도 한번 까보세요. 그냥 이렇게 버려진 것은 예. 그냥 까셔도 됩니다. 그죠? 아. 이렇게 까셔도 되는데 만약에 입이 조금 덜 벌린 거 반만 벌려졌을 때 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요 뒤를 이렇게 하면 아.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을 돌리고 이 뒤에다가 숟가락 했기 넣어가지고 때문에 예. 비틀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꼬막 살이요 한쪽에 몰려 있지요. 그러네. 너무 잘 빠지네요. 그죠? 와, 이거 살 빼는 게 재밌다. 그렇게 그냥 먹잖아요. 오. 예. 와, 이렇게 색깔이 기가 조금 입이 막힙니다. 안 벌려진 것은 뒤쪽만 조금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저희고요. 꼬막 깠을 때 꼬막 이게 까면서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거 깔아가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막 까면서. 아, 바로. 예. 아니, 또 양념을 안 해도 맛있어요. 이게 좀 짭짤하잖아요. 짭조름하고. 자, 선생님 이렇게 사이좋게 까서 예.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죠. 네. 예, 우리 이쪽에다 넣을까요? 예. 자, 그리고요. 예. 혹시 까면서 이런 껍질이 들어갈 수 껍질이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찬물에다 살짝만 헹궈주세요. 아, 요 그래가지고 자체를? 네, 지금 헹궜습니다. 헹궈야지 만약에 이거 헹구지 않으면 너무 먹을 때 사각사각 이게 껍질이 씹힐 수가 있어요. 씹히면 또 임플란트 나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큰일 임플란트 납니다. 큰일 몇백만 납니다. 원인데. 이게 꼬막 먹다가 돈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양념하기 전에 부재료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동아 씨, 저 칼 좀. 제가요, 오늘 이게 무침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꼬막 비빔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이게 좀 큰 거 있죠. 예. 큰 거는요, 무침용으로 하고 음. 좀 이렇게 작은 거는 골라가지고 꼬막 비빔밥용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부추. 부추 대신에 뭐를 넣으셔도 괜찮냐면 저거 있죠. 미나리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미나리 향도 참 어울리겠네요. 예, 예. 미나리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부추가 또 몸에 좋고 하니까. 자, 오늘 꼬막 비빔밥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썰어보도록 합니다. 하고요. 작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침에 사용을 할 것은요. 좀 크게. 존재감 있게. 네. 나 들어갔다는 거 음. 보이게끔.
고추는 제가 썰고 있을까요? 네, 고추 하나만 썰어주세요. 어떤 홍고추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썰까요? 아니면 몇 사이즈로 썰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어슷 썰어서 돼요. 어슷으로 쓸까요? 어슷 썰어도 돼요. 네. 네. 동환 씨가 이거 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새 거로 바꿨더니 잘 되네. 신나죠? 예, 신납니다. 예, 칼질이 안 들면은 선생님들이 답답해하셔가지고. 조금 더 가늘게 해주셔요. 더 가늘게. 잘하셨어요. 네. 예, 맞아요. 잘 쓰셨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이거 가늘게 채를 썰겠습니다. 제가 고추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제가 청양고추를 내가 쓸게요. 네. 잘하셨어요. 얇게 썰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썬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양고추는 선생님께서 그 정도는 잘하셨는데 뭐. 자, 우리가 이건 씨를 없애는군요. 약간 무침이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열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하실 때는 항상 이게 그 주재료와 부재료의 크기도 좀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얇게. 이제 홍고추도 이 사이즈에 맞게끔 아이 뭐 다르게 썰으셔도 되는 거죠. 네.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살아요? 동안 시간 너무 잘해버리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아시는 것도 피해가면서 조심히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볼 좀 주실래요? 예. 오늘 무침용은요, 제가 조금 매콤하게 해보고요. 네. 비빔밥용은 조금 덜 매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에요. 설탕.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예요. 간장이에요. 멸치 액젓 들어갔어요. 다진 파예요. 네. 다진 마늘이에요. 네. 그다음에 생강술이에요. 생선이니까 해물이니까. 자, 물엿이에요. 참기름. 제가 깨는 다 가진 양념이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남겨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 아니 저기에다 밥을 비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기 맛있게 보이는데. 예. 어휴, 이거 다 넣고. 눈 넣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물은 넣지 말라고요. 그죠? 무침하는데 물이 흥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단단한 야채만 넣어도 채소만. 그리고요, 이거는 무침용 부추. 나중에 들어가서 살살 버무리면 이거 같이 막
이 버리면 풀 냄새 나잖아요. 그죠? 생 채소잖아요. 살살. 당근 다 안 넣으셨네요? 네, 당근은 좀 이따가 우리가 꼬막 비빔밥에다 넣어요. 아, 그죠? 재료만 미리 준비하신 거구나. 네. 자, 그리고 요거 고추도 밥용을 좀 남겨두시고. 네, 밥용은 고추하고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자, 됐습니다. 자, 꼬막 무침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꼬막 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청양고추를 2등분해 넣고 소금, 청주, 꼬막을 넣어 한 방향으로 저어가며 입이 조금 벌어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삶은 꼬막은 건져내 식힌 뒤 숟가락으로 꼬막 살을 발라 찬물에 헹궈줍니다. 부추는 무침용은 큼직하게 썰고 비빔밥용은 잘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어슷 썰고 당근은 채 썬 뒤 청양고추는 씨를 제거해 잘게 썰어줍니다. 설탕, 고춧가루, 진간장, 멸치액젓,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생강술, 물엿, 참기름을 섞어 무침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념장에 꼬막살, 당근, 크게 썬 부추,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려주면 꼬막 무침이 완성됩니다.